2023 아시안컵 4강전에서 한국과 맞붙게 되는 요르단은 찐 중동 국가입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부터 주위의 중동 강대국 틈에 끼어있는 100% 내륙 국가입니다. 지도상으로만 봐도 숨막히는 국가입니다. 지중해가 멀지 않지만 다른 국가들에 막혀서 갈 방법도 없습니다. 인구 약 1100만 명으로 GDP 4,000불. 그런데 상대적인 행복 지수는 한국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10배 가까이 잘 살아도 행복감은 비슷한 듯합니다. 요르단은 워낙 당하는 걸 많이 겪다 보니까 버텨내고 공격을 덜 받는 방법에 익숙한 듯합니다. 축구에서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한국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역대 전적 3무 3패였고 패배였던 경기는 모두 0대1이었습니다. 실제 2조로 한국과 같은 조였는데 한국은 선제골을 넣고도 예상과 다른 고전으로 역전당하고 겨우 동점 만들어서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한번 충격을 받았죠. 일본이 이라크에게 패배하면서 조아라 했는데 한국도 비슷한 꼴이 되었습니다. 중동 몇몇 국가들은 전쟁으로 긴장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요르단이 북한과 6년 전 단교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꼭 대승을 잃어버리고 싶은 국가인 건 맞습니다. 한국이 요르단을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한 경기에 골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강팀이고 골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약팀이 아닙니다. 요르단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4대0으로 대파시켰어도 강팀이다 긴장하진 않았습니다. 한국의 실점은 첫 번째가 자책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거기다 한국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상황으로 임하면서도 결국 승리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바레인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어쩌면 1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3위 16강에 진출해서 이라크를 상대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도 행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치명적인 실책으로 첫 득점이 나왔고 이후에 이라크에 제대로 당하면서 역전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라크 에이스가 퇴장을 당하죠. 시간은 최소 20여 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분위기 뻔했습니다. 10명이 된 이라크, 모든 걸 쏟아부을 요르단의 기세, 그리고 이후에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어버리면서 역전승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책과 상대 퇴장이 도와준 거죠. 8강전은 숨막히는 접전으로 후반 초반까지 흐르다가 세트피스에서 이것도 요르단 선수의 멋진 헤딩 같지만 빗맞으면서 원쿠션으로 자책골로 앞서 나가서 겨우 승리한 것입니다. 상대 타지키스탄은 복병이라고 하고 잘한다라고 하지만 수준 높은 레벨 기준으로 잘한다는 결코 아닙니다. FIFA 랭킹 106위인데요. 한국이 4강에서 상대하는 팀은 바로 이런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축구는, 스포츠는 이런 변수들이 모여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죠. 한국이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전술로 인한 약속된 플레이로 인한 득점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 능력으로 골을 꽂아버리고 있는 한국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현실을 오히려 일본은 부러워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슈퍼스타의 존재 유무가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았으니까요. 그건 일본은 쿠보, 미토마 등의 선수들이 슈퍼스타가 아니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죠. 한국 대표팀은 에이스들이 없으면이란 전제 자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강인은 토너먼트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3골에서 멈춰 있지만 과거 이강인 체력 문제 고민은 아예 사라져버린 채 손흥민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통계 매체 푸mov에 따르면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무려 17번이고 결정적인 기회 창출 역시 6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카타르 에이스 아피프 13회보다 4개가 많습니다. 결정적 기회 창출은 2위 이라크 알리자신보다 1개 더 많은데 이라크는 이미 16강에서 탈락을 해버렸죠. 한국은 아직 2경기가 더 남은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우선 이강인과 득점 숫자를 맞추면서 필드골 없이 페널티킥 2골, 프리킥 1골입니다. 이건 사실 손흥민 명성에 비하면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5경기에서 3골인 것도 아쉬운 것이고 필드골이 없다는 것도 아쉽죠. 그래도 연장전 포함 전 경기 풀타임으로 대회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선수인데도 부상 없이 4강전을 출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월드 클래스는 다르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8강전 베스트 11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령우도 함께 뽑혔습니다. 공격진에는 손흥민을 비롯해서 이란의 사르다르 아즈문, 크레이그 그두웬이 선정됐고 미드필더는 이란의 자은바흐시, 모에비, 일본의 모리타, 우즈베키스탄의 하무베코프가 뽑혔고 수비수에는 설령우와 함께 요르단의 나시브, 카타르의 멘데스가 뽑혔습니다. 골키퍼도 카타르의 바르샤비 뽑혔습니다. 사실 김민재가 충분히 뽑힐만 했는데 매우 아쉽긴 합니다.
한국이 요르단을 상대할 때 어떤 전술과 라인업으로 나올지는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죠. 100% 예상이 되는 선수는 김민재와 조현우 뿐입니다. 김민재는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이고 조현우가 골키퍼를 맡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정승현, 김영건이 센터백을 하는 것도 확실하겠네요. 8강전에서 117분에도 50m를 질주해버린 철인 서령우를 출전시켜야 할지, 혹은 공격수 양현준을 윙백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변화를 줘야 할지, 대표팀의 훈련 콘텐츠에서 김태환이 포착되면서 웃음을 주는 게 있었는데, 차두리 코치가 크로스의 정석을 보여주면서 영상 편집 때 김태환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경기 중 김태환이 작전 1밖에 모르는 크로스만 남발했다 보니까 놀리는 영상이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윙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만 레벨이 높았다면 진짜 최강 중에 최강일 거라고 장담합니다. 설령우도 굉장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건 지금 월드컵 4강 아니거든요. 무조건 결승을 감안하면서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리 풀려버리거나 근육 이상 와버리면 결승전 암담해집니다. 황인범이 교체를 몇 번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충분히 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고, 중동을 상대하려면 박용우의 피지컬도 필요한데 이미 박진섭이 8강전에서 잘 버텨주면서 느낌이 좋았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조규성 선발 출전 여부, 지금 정도면 조규성이 조커가 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의 조규성이 아주 쬐끔 잘 어우러지지는 않는 듯 합니다. 혹시라도 위기로 밀렸을 때 후반 조커가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 경기 손흥민, 이강인 선발 출전도 고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전반전에 3골 넣고 결승 대비 교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양현준이 임팩트를 남겼다 보니까 양현준 선발 출전 바라는 팬들 반응이 꽤 많았습니다. 거기다 아시안게임 득점왕 정우영도 잘 맡겨놓으면 지쳐있는 요르단에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이강인을 좀 쉬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후반에 출전시키는 게 어떨지. 왜냐하면 실제로 5경기 전반 경기력이 모두 최악이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야 실력 발휘를 하는 한국이었으니까요. 요르단과는 전적 자체가 골이 많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명예회복을 해야 하거든요. 언제까지 추가 시간에 골 넣고 이기는 좀비팀이라고 불려야 하나요? 이번 아시안컵 정말 상상도 못했던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죠. 과거에 2015 프리미어 12 야구에서 4강전에서 일본을 넘었더니 결승전이 싱거울 정도로 미국을 무너뜨리고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2013 WBC 때는 4강전에서 베네수엘라를 손쉽게 이기고 결승에 진출해서 일본과 붙은 적이 있고, 2018 아시안게임 축구 4강전에서는 베트남을 만나면서 편안하게 결승에 오른 기억도 있습니다. 4강이라고 해서 꼭 다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경기만큼은 쉽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르단은 이미 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강까지의 경고 누적으로 공격수 알리 올란과 수비수 아잘린이 한국전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선수는 조별 예선 3경기에 16강, 8강까지 전 경기 선발 출전했을 정도로 감독의 신임이 두터웠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요르단의 유일한 유럽파 알타마리 이 선수는 부상이 의심이 되었지만 부상까지는 아니고 회복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출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손흥민이 있다면 요르단엔 알타마리 이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A매치 통산 64경기 15골 넣은 에이스입니다. 알타마리는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매우 위협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 특히 패스 한 번에 박스 안까지 질주하면서 골 찬스가 왔는데 다행히 김민재와 붙게 되면서 몸싸움에 밀렸고 버티질 못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알타마리가 김민재를 경험한 다음에 고개 돌려서 놀라고 있었던 표정은 아직도 압권이었습니다. 아시아에 무슨 이런 선수가 다 있냐라는 표정이었죠. 이 알타마리는 말레이시아전에서도 멀티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김민재가 있었다면 큰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좀 신경은 더 쓰입니다. 아니, 왜 요르단 경기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냐고요. 트리스만님! 한국 결승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응원해 봅시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